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롤리스 브랜드의 자체 제작 컨텐츠 클래식 자동차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8가지 클래식 자동차 중 세 번째 FMRTG 500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FMRTG 500을 들어보셨나요? 메서슈밋이라고도 불리는 이 자동차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자동차로도 유명했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롤리스의 세 번째 모델, 스피너의 모티브가 된 FMRTG 500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메서슈밋과 FMR 시리즈 개발에 있어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프리츠 펜드라는 엔지니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0년간 항공기 제조를 금지당한 항공기 제작자 윌리 메서슈밋은 전 루프트와페 엔지니어 프리츠 펜드와 손을 잡게 됩니다. 이미 펜드가 개발했었던 플리저 3륜형 소형차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한 것이죠. 이게 메서슈밋 시리즈 개발의 시작입니다. 메서슈밋 엔지니어 프리츠 펜드는 전쟁 후에 장애인들을 위한 3륜 자동차를 개발해왔고 항공기와 매우 유사한 캐노피를 장착한 FK150, 일명 케빈 스쿠터라고 알려진 1세대 디자인을 선보이게 됩니다. 1953년에는 일부 설계가 개선된 두 번째 버전 KR175가 개발됩니다. 전쟁 후에 메서슈밋이 BF110 루프트와페 전투기에 사용하지 않은 캐노피를 공급받아 디자인에 적용했다는 믿을 수 없는 소문도 있었죠. KR175는 2행정 공랭식 단실린더 173cc 피체린 삭스 엔진을 탑재했으나 후진 기어가 없기 때문에 탑승자가 탑승하기 전에 주차 공간에서 다시 밀어내야만 했습니다. 진공 청소기 호스처럼 만들어진 히터도 있었기 때문에 겨울철 운행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핸들바는 정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치 오토바이 핸들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이 핸들바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가죠. 실험적인 디자인과 업그레이드된 성능으로 KR175를 출시했지만 끝내 소음과 진동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로 1955년에 메서슈밋은 KR200을 출시합니다. 탑승자들끼리 대화를 하고 싶어 할 경우에 대비해 175보다 더 많은 후면 공간, 전면 유리, 전기 윈드실 와이퍼, 라디오, 훨씬 더 효율적인 머플러, 또한 엔진을 거꾸로 돌리는 역방향 기어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메서슈밋은 KR200 생산 첫 해에 12,000대 판매를 달성하게 됩니다. 당시의 판매량으로는 아주 어마어마한 실적이었습니다. 1955년 8월 29일 프리츠 펜드는 또 하나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KR200이 호켄하임 경주 트랙을 24시간 마라톤 주행에 도전했던 거죠. 이때 참가한 6명의 운전자 중 1명은 프리츠 펜드 자신이었습니다. 경주를 위해 일부 개조된 이 차는 앞유리를 광택이 나는 작은 유리로 변형하여 유선형의 차체를 가지고 있었고 직선 거리를 따라 시속 125km의 인상적인 77.7마일을 기록합니다. 24시간 마라톤 주행 도전은 그 차가 믿을만하고 스포티하고 안전하며 매일 사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튼튼하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만이 아니라 대단한 홍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24시간 마라톤 주행에서 21개의 신기록을 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윌리 메서슈밋은 1956년에 이르러 다시 항공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겐스부르크에 있는 프리츠 펜드의 FMR 회사가 메서슈밋 자동차 사업을 매입한 후 그는 기존의 3륜용 외에 카비넷 롤러 플랫폼에 과감히 사륜을 추가하고 변이와 마력을 높여 1957년 프랑크푸르트 오토쇼에 FMRTG 500을 선보이게 됩니다. 일명 타이거로 불리는 TG500은 494cc, 20.5마력, 2실린더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TG500은 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성하게 되는데 지붕이 없는 로드스터와 지붕이 개폐되는 카브리올레 등이 추가된 것 외에 더 화려한 크롬을 강조하여 디자인적으로도 다양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 소비자들이 보다 실용적이고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찾게 되면서 10년 만에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마이크로카의 시대는 점차 저물게 됩니다.
1964년 KR200과 TG500의 생산은 마침내 중단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TG500은 전 세계 160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2013년 조지아주 브루스 와이너 마이크로카 컬렉션이 경매됐을 때 TG500이 32만 2천 달러에 팔린 것은 마이크로카의 경매 역사상 세계 기록이 됩니다. FMRTG500에 관한 간략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는 바로 회사 로고입니다. FMR의 엠블렘이 문제였던 거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제기한 유사 엠블렘 디자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요. 메르세데스가 초기 메서슈밋의 엠블렘이 벤츠 엠블렘과 너무 비슷하다고 주장했고 메르세데스가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됩니다. 소송에서 진 FMR은 다른 로고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두 번째로 만든 엠블렘조차 현재 아우디의 전신인 오토 유니온의 반대에 부딪혔었죠. 그 또한 자신들의 교차된 원형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후 배지는 교차된 다이아몬드 디자인으로 바뀌어 더 이상의 소송은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실제로 FMRTG500을 탔었던 분의 경험담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10대였을 때, 그러니까 1960년이죠. 그때 내 첫 번째 마이크로카 메서스미트를 만났습니다. 당시에 한참 스쿠터를 타고 다녔던 저는 좀 더 편안하고 덮개를 씌운 교통수단을 원했었죠. 또한 전 그때 면허증을 따기 위해 운전 수업을 할 여유가 없었고 기존에 스쿠터 면허증이 있었기 때문에 후진 기어가 빈 마이크로카는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 메서스미트의 디자인이 사람들 사이에서 날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크기와 무게는 큰 엔진이 필요하지 않아서 아주 경제적이었고 주차할 공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인 제게 한 개의 조수석은 정말 안성맞춤이었어요. 승객들은 운전석의 양쪽으로 다리를 벌리고 운전석의 뒤에 앉고는 했는데 뒷자리에 탄 사람이 없으면 운전석 뒤에 여행 가방과 다른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어요. 필요한 경우 슬라이딩 사이드 윈도우를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메서스미트의 주된 단점은 긴 언덕을 오를 때 점점 더 느려진다는 점이었네요. 자, 오늘 FMRTG500 관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클래식 자동차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가시는 게 있었으면 합니다. 시청한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히스토리 시리즈에서 뵙겠습니다. 안녕!